지금 내가 떠든 얘기가 뭔지 금방 알 수 있을 거야. 자, 제일 처음에 앞부분 질거리. 첫눈이 내리는 어느 날 아침 나와 아내는 흰 남자 고무신 한 짝이 마당에 떨어진 것을 보고 왠지 모르는 공포감을 느끼며 불안해한다. 근데 나의 어린 시절 경험에도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야. 나는 고무신 짝을 보면서 어린 시절 이북에 살 때 밭에 떨어진 직가다비 짝을 보고 공포심을 느꼈던 그 기억을 떠올린단 말이야. 직가다비는 원래 그 일본 신발이지, 일본 노동자가 신는 신발을 말하는 거야. 작업화. 자, 본문 봅시다. 초등학교 4학년 때쯤이었을 것이다. 과거의 상 돌아가는 거지, 그치? 나는 밭에 버려진 신짝 하나를 보고 공포에 떤 일이 있다. 과거의 경험. 비오는 속에 무밭의 앞대가리 부분이 무잎이 무성한 밭 속에 처박혀 있는 검정색 직가다비. 아까 얘기했던 과거의 경험 중에 공포심을 느꼈던 신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발 뒤집개에 3개의 호크까지 말짱하던 일이 지금도 뒷등이 선뜩할 만큼 기억에 또렷하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 과거의 어린 시절의 그 공포심, 두려움 아직 잊혀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야. 바로 태평양 전쟁이 나던 이듬해였던가. 그때쯤 그 무렵에 그 직가다비는 대유행이었다. 본래 광산 노동자용이었던 모양인데 아닌 게 아니라 그 검정색 생김부터가 광산용으로 꼭 어울려 보였었다. 시커먼 색깔이니까. 우리 마을에서 오리쯤 내려가면 철도공장과 가죽공장, 피혁공장이 있었는데 그 공장에 다니면 징용을 면한다. 그러니까 강제로 끌려가는 거지. 전쟁터에 징용이 바로 그거니까, 노무자로 끌려가는 거니까 징용을 면한다 해서 마을 사람들이 너도나도 그리로 몰렸었고 그 직가다비는 집집마다 흔했던 것이다. 일제강점기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어린 시절의 경험이란 말이야. 그때 무밭에 직가다비 짝이 그토록 무서웠던 것은, 자 이제 왜 그걸 보면서 공포심, 두려움을 느꼈을까? 자, 대체 무슨 까닭이었을까? 그 직가다비가 지닌 평범하고도 단순한 사용처를 떠나 생판 엉뚱하게도 무밭에 처박혀 있어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전혀 엉뚱한 곳에 물건이 있단 말이야. 그 직가다비로서의 노선 혹은 룰에서 벗어져 나온 그 점이 공포감으로 작용했던 것일까? 일단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다. 자, 일단 단순하게 생각해봐. 직가다비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무밭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낯설어서 공포심을 가졌나? 일단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단순히 그 이유뿐일까? 단순히 그 이유였다면 그냥 그 정도로 처결해. 그러니까 여기서는 딴 데서 갖다 버리면 되지, 그치? 처결해 치울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 무렵 모든 신의 바닥 고무는 고무 성분이 덜 들어가 녹신하지가 못하였으니까 어쩌다가 바닥에 중둥이가 뚝 부러져 더 이상 못 신게 되어서 훌쩍 무밭에 버렸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밭에 있는 직가다비가 왜 여기 있는지를 지금 생각한 추측이란 말이지, 알았니? 여기서는 개인적으로 주인공 나의 짐작이야, 짐작. 그래서 버린 건가? 가운데가 뚝 부러지니까 쓸모가 없어져서 무밭에 버렸나? 한 짝은 무밭에 버렸으리라. 한 짝은 무밭 한가운데로 멀리 버리고, 한 짝은 이렇게 가장자리께로 이 직가다비 짝에만 한해서 분명히 이랬을 것이다. 공포감이고 뭐고 느껴질 건덕지라고는 없다. 자, 사실 있잖아, 봐봐. 노무자가 신었던 신발 직가다비는 하나가 가운데가 뚝 부러지면 쓸모없으니까 버릴 거고, 나머지 한 짝도 쓸모없으니까 버릴 거고, 그래서 무밭에 한가운데 무밭에 가장자리에 버렸을 거야. 근데 그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 라고 생각한 거지. 자, 다시 지금이야 생각난다. 그날은 가을비가 늦은 가을비 내렸었는데 무슨 까닭인지 나는 저녁 때쯤에 혼자 비를 맞으며 저녁 때쯤이야 비를 맞으며 돌아오고 있었다. 지금 아무리 머릿속을 짜내어도 무슨 이유로 그때 그렇게 혼자 늦게 돌아왔는지 되었는지에 대한 생각이 나지 않는다. 아무튼 돌아온 건 사실이야. 그러나 다만 확실한 사실은 학교에서 혼자 나올 때부터 이미 나는 큰 산이 안 보일 것이라고는 예상으로 쓸쓸해 있었던 것이다. 큰 산이 안 보여. 자, 큰 산은 아까 뭐랬지? 어떤 균형과 공동체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든든한 존재라고 했잖아. 그러면 만약에 공포심이 생기면 의지할 게 있으면 공포심이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런데 공포심을 줄일 수 있는,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는 큰 산이 있었는데 그게 오늘은 안 보인다고. 그러면 반대로 공포심이 점점 커지겠지, 그치? 그 얘기하는 거야. 이 정도로 폐열하게 세차게 비가 쏟아지는 날은 의뢰. 큰 산은 구름에 까푹은 가득 가려진다. 그러니까 보일 리가 없겠지요. 그러면 공포심이 더 많이 생기겠지요. 그때 봤던 게 직가다비란 말이야. 큰 산은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건 직가다비. 큰 산이 안 보이기 때문에 생기는 거야, 사실은. 직가다비로 인해서 더 공포심이 생기겠지만 큰 산이 없다는 게 더 그 공포심이 커가는 이유라고 봐야 되겠어. 자, 그 다음에 본문 이어서 갈게. 엄마, 저게 뭐요? 헛간 쪽에
밑에 우정하게 들여다본다. 이거 중량됐으니까 점프한 거야? 뭔데? 나도 가슴이 철렁해지며 문득 열흘쯤 전에 그 일이 떠올라 그쪽으로 급하게 갔다. 열흘 전에 뭐 있었다고? 뭐 공실이 있어서 아내가 갔다. 버렸다고. 버렸는데 그냥 버린 게 아니라 다른 집에 버렸단 말이야. 나의 액을 가져가라 뭐 이런 거야. 응? 동시에 좀 전에 그 환하던 겨울 아침은 대뜸 우리들 사이에 음산한 분위기로 둔갑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멀쩡했다가 그 고무신, 열흘 전에 그 고무신이 집 앞에 집 안에 떨어진 걸 보니까 분위기가 확 바뀐 거지. 고무신짝이요? 또 그 고무신짝, 열흘 전에 그 고무신짝. 그럼 여기에 주인공 나하고 아내는 자기 액을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켜버렸잖아. 그렇다면 굳이 얘기한다면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지, 그치? 자기의 이익을, 즉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내 재앙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켰단 말이야.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 아내의 목소리는 완연히 뚜렷이 떨고 있었다. 거의 헐떡거리듯 하였다. 맞다, 고무신짝이었다. 그 새하얗게 씻은 남자 고무신짝, 열흘 전에 그 고무신짝 점점점. 나는 마치 머릿속에 저 아득한 맨 끝머리에 찌영스런 깊고 빈 들판에 있다가 그것이 또 확 열려오는 듯한 공포 속으로 휘감겼다. 문학적으로 표현했는데 결국 버렸던, 열흘 전에 다른 집에 버렸던 고무신이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여기 뒷부분의 표현은 확 열려가지고 오는 듯한 느낌이 바로 공포심이 갑자기 엄습한 거야. 알겠지? 아내도 까맣게 질린 얼굴이다. 대체 어떻게 된 셈이지?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게 연병 돌듯이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 사람이 저 집으로, 저 사람이 또 이 집으로 이렇게 해서 빙빙 도는 거야. 아내는 빠른 입놀림으로 이렇게 헐떡거리듯 짓거렸다. 나는 그 아내를 금방 신 내리는 무당 쳐다보듯이, 신 내리는 무당 뭐하고 있냐? 여기서는 뭔가 신이 내렸다는 건 몸속에 다른 신이 접신한 거니까 지금 인간적이지 않지, 그지? 앞에서 말한 대로 빠른 입놀림으로 막 헐떡거리는 흥분 상태, 공포심이 가득한 상태, 그런 사람을 금방 신이 내린 무당이라고 비유한 거지, 그지? 을씨년스러운 느낌을 섞어 쳐다봤다. 걱정돼. 돌아다니다니 이 대체 무슨 소리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저 집에서 이 집으로 동네 사람들이 서로 액을 전가하고 있는 거야. 그때 그 고무신짝은 분명히 쓰레기통에 버렸지 않아? 이게 이제 내가 하는 행동이고 아내는 다른 집에 또 버렸다는 얘기 아니? 너 생각해봐. 나 입장에서는 저 신발이 돌아다닐 이유가 없어. 왜? 쓰레기통에 버렸잖아. 근데 아내가 다른 집에 버린 사실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것을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자, 그때 아무래도 꺼림칙해서 그날 밤 당신이 들어오시기 전에 내가 다시 들고 나갔던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는 거지. 아내가 무엇이 깜짝 놀란 건지 아직 몰랐다. 그럼 어느 집 담장 너머로 버렸었다는 말인가? 사실은 샤머니즘은 무속은 말이지 반이성 비합리지, 그지? 이건 과학적인 게 아니잖아. 비과학적인 거잖아. 그걸 아내가 있잖아 믿었다는 얘기잖아. 액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키는 거니까. 그때 아내가 그렇죠. 아내는 당연한 듯이 이 얘기는 비합리적이고 반이성적인 저 샤머니즘, 이걸 믿고 있다는 거지. 약간 우락부락한 얼굴까지 되며 말하였다. 왜 우락부락해졌을까? 사실 아내 입장에서는 이 샤머니즘 무속을 믿고 있단 말이야. 믿고 있는 게 이상하다는 듯이 내가 얘기하니까 화가 난 거야 지금. 왜라니요? 당신 그걸 지금 나한테 따져 묻는 거예요? 던지긴 어느 집에 던졌어?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모양이야. 이렇게 된 모양이 뭐야? 이 집 저 집으로 고무신짝이 막 돌아다니는 거지. 새벽 일찍 뜰 한가운데 그 고무신짝이 떨어진 것을 본 어느 집의 부부들도 쩡한 느낌에 휘어감기며 간밤내 근처에서 들리던 굿하는 꽹과리 소리와 같은 것을 떠올리며 공포감에 사로잡혔을 것이다. 굿하는 거 있잖아? 굿하는 게 미신이잖아. 샤머니즘. 고무신을 보고 그걸 느꼈단 말이야. 믿는다는 거지, 그치? 별로 복잡하게 등장할 것도 없이 그날 낮이든가 밤에 이웃집 아무 집에건 담장너머로 그 고무신짝을 훌쩍 던졌을 것이다. 그들도 아내처럼. 남편 모르게 아내가, 혹은 아내 모르게 남편이, 여기서는 다른 집 사람들을 얘기한 거야. 그만한 자존심은 있었을 것이다. 왜 남편은 아내 모르게 샤머니즘을 믿고 있다는 게 이게 봉건적이고 반지성이고 비합리잖아. 믿으니까 다른 집에 던진 거 아니야. 그 샤머니즘, 무속을 믿는다는 것도 사실은 같이 결혼한 부부지만 아내가 내 남편 입장에서 내가 남편이 무속을 믿고 있어. 그럼 아내 입장에서 그 쓸데없는 비과학적인 걸 왜 믿어? 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몰래 버린 거지. 또 어떤 집 아내는 남편 몰래 버린 거고. 그런 얘기야. 응? 그렇게 액은 이웃집으로 옮아버리고 고무신과 함께 제 집은 일단 마음에 놓였을 것이다. 그러자 담장 안에 웬 고무신짝 하나가 떨어진 것을 본 그 집에서도
그렇게 제 집으로 들어온 액을 멀리는 못 쫓고 그날 낮이면 낮, 밤이면 밤 근처 이웃집으로 또 던져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그 이웃집에서는 다시 이웃집으로, 또 그 이웃집으로, 순인의 집에서 영인의 집으로, 영인의 집에서 웅인의 집으로, 웅인의 집에서 건인의 집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돌고 돌다 모두 바로 원래 현대적인 교육을 받은 터여서 자존심은 있을 터이고, 자, 이 무속신앙, 샤머니즘 믿을 게 못돼. 교육으로 배웠단 말이야.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걸 믿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마음속으로는 공포심, 두려움 믿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는 거지. 저건 비과학이야. 그러면서 믿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낼 수가 없지. 모두가 합리적인 사람 대우는 대우대로 받고 싶었을 것이다. 그럼 겉으로 드러낼 수는 없다는 거지. 그러나 대우는 대우고 겪은 것은 겪은 것이다. 그들은 서로 상처한 군데 입음이 없이 그 고무신장만 이웃집 담장 너머로 던지면 우리 집 재앙은 다른 집으로 옮겨갈 거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으니까 합리적으로 웃음도 나왔지만 표면적인 거야. 아내는 당장은 웃을 경황이 아니었다. 자기가 무속신앙 샤머니즘을 믿고 있다는 게 지금 알려진 거잖아. 웃을 수가 없어. 두 번째로는 극성밖에 들어온 이놈의 고무신짝을 대체 어쩌란 말이냐. 지금 그 애기 우리 집 보고 왔단 말이야. 이 액을 우리 부부끼리만 감당할 자신이 우리는 이미 없었다. 결국은 여기서는 그 마을 공동체, 합리적이고 교육을 많이 받은 동네 사람들이, 젊은 부부가 이기적인 거 보여줬고요. 공동체. 그냥 전근대적인, 여기서 무속이고 샤머니지, 그걸 믿고 있다는 걸 이야기했단 말이야. 이거 확대해봐. 현대인에 있잖아. 합리주의자, 합리적 이성 이런 거 따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마음 저기 한켠에는 샤머니즘이나 무속이나 비과학적인 걸 믿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의 액은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서 액을 물리치고 있다는 거지. 피한다는 거지. 그런 거 비판한다고 생각하면 돼. 알았니? 현대인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비판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소설은 사실 제목 큰 산만 이해하면 돼. 큰 산. 우리가 있잖아.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기심. 이기심은 자기 이익이 우선이잖아. 근데 큰 산처럼 뭔가 내가 이기심을 부릴 필요가 없어. 그런 걸 자꾸 일깨워주는 그런 존재. 혹은 공동체를 저해하는 걸 하면 안 돼. 혹은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긍정적인 걸 해야 돼 라고 암시하는 그런 존재가 큰 산이라고. 근데 큰 산이 안 보이면 이기적이고 공포심, 두려움, 비과학적 뭐 이런 것을 빠져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소설은 단순히 개인의 어떤 샤머니즘, 무속적인 어떤 믿음 뭐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니고 현대인의 이기심을 비판하는 것 첫 번째. 그리고 제목이 바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제목도 상징이지만 고무신도 상징이네요. 지금 보니까. 그다음에 자연물이라는 게 미신이고 뭐 이런 거지만 직가다비부터 해가지고 고무신 이런 것들이 자연물 혹은 대상인데 이걸 사회적 의미로 확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다음에 과거의 상 나왔으니까 현재 사건과 과거의 상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겠지. 자, 상징적 소재 정리 한번 해볼까? 고무신자 여기서 애기지, 애기 뭐야? 그럼 재앙이라고 생각하면 돼. 재앙. 다른 사람한테 화를 입히고 불행을 입히고 이런 게 애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뭐 안 좋은 일 생기면은 안 좋은 일을 살짝 겪으면 액땜했다 생각해 하는 그 애기란 말이야. 아니? 더 큰 액을 맞을 것 같은데 작은 소녀 보고 끝났어. 액땜했다. 여기서 제목 큰 산은 또 상징적인 의미로 공동체 질서 균형을 든든하게 잡아주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거야. 혹은 힘이라고 생각하면 돼. 산이 안 보여. 큰 산이 안 보여. 그러면 이게 공동체의 균형을 유지시켜주고 안정을 잡아주는 그런 힘이 없어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지. 자, 큰 산의 내용인데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이고 서울 변들이고 공간적 배경은, 그 다음에 셀러리맨 부부들 교육 많이 받고 젊은 부부들이 사는 마을이 공간이다. 소설의 성격은 일단 상징적인 거고 제목부터 해서 소재도 풍자적이다. 여기는 한마디도 직접적 비난이 없어. 그런데 결국 현대인의 이기심과 잘못된 어떤 불합리한 모습들 뭐 이런 것들, 공동체 균형을 파괴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풍자하고 있는 거야. 과거 해상적인 내용도 있으니까 알아두면 되겠다. 이게 큰 산 내용이고 문제 한번 볼까? 자, 문제 1번. A의 서술상의 특징에 대해서 알맞은 걸 찾는 건데 A가 어느 부분이냐면 고무신이 있잖아.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돌고 도는지에 대한 그 디테일한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일종의 평가가 좀 나왔지, 그지? 저들이 하는 행동은 대우는 대우대로 받고, 그다음 자기들은 상처 안 입고 재앙은 남한테 전가하고 뭐 이런 거 얘기한 게 A 부분이란 말이야. 서술상의 특징을 한번 말해보세요. 1번. 이야기 속 인물이 자신이 관찰한 게 아니라 지금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우리 집까지 다시 열흘 전에 신발이 고무신이 돌아왔구나.
그거를 전말을 본 게 아니란 말이야. 틀렸고. 2번 이야기 속의 인물이 미축적 자신이 보지 못한 사건 추측 맞았네 이거야. 그래서 아마 우리 집까지 열흘 만에 돌아온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3번 현재와 어미를 사용하여 과거의 사건과 상황을 현장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과거 회상을 하는 부분에 현재형이 있느냐? 없지요. 과거형을 쓰고 있어. 여기 현재형 어미가 아니죠. 4번 이야기 속 인물과 이야기 밖의 인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5번 호흡이 긴 문장. 만년체인가? 만년체인데 사용하여 사건에 대한 서술자의 관념적 성찰이 어디서 반성은 없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만년체 가끔 가다가 긴 문장은 나와. 알니? 그게 내막을 추측하고 있을 뿐이지 성찰하고 있는 건 아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야.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볼까? 직가답이자 고무신작. 이제 과거의 경험은 직가답이고 현재 상황은 고무신작이란 말이야. 자, 그럼 두 가지 가장 적절한 건 특정 인물에게 공포감을 떠올리게 한다. 뭐가? 고무신작을 보고 옛날에 직가답이의 느낌하고 똑같다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지. 내가 과거의 경험에 공포심, 지금의 고무신작을 보고 과거의 경험을 떠올렸어. 맞죠? 2번 특정 인물의 성격을, 이건 아니고 특정 인물의 성격이 아니야 이건. 그 다음에 3번 사건이 발생에 대한 원인을 알 수 있다. 원인을 알 수 있게 됐다고. 그러면 만약에 막 고무신작 보고 공포감이 생겼어. 직가답이 때문이라고. 직가답이 때문에 원인, 그건 밝혀지지 않았잖아. 앞에서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그건 단순한 것 때문에 아니라고 그랬잖아. 이것도 틀렸고. 4번 특정 인물과 다른 인물, 이것도 아니고요. 앞으로 전개될 사건에 대한 복선 역할을 한다고. 그냥 공포심, 계기, 시작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복선 역할은 아니다. 정답은 1번 정답이다. 3번으로 볼까? 기억부터 미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거고. 기억이 뭔가 볼까? 직가답이가 마을에 많아진 이유를 알 수 있게 한다. 맞지? 왜냐면 사람들이 징용을 피해가지고 그 공장에 다니면서 노동자로 살았단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그럼 그리로 사람들이 몰렸으니까 많이 신고 다니니까 많이 볼 수 있는 거지. 이유를 알 수 있네. 자, 2번은 뭐야? 니은 신발이 버려진 이유에 대한 나의 짐작일 뿐이야. 짐작이라 그랬어. 그치? 자, 그래서 내가 짐작하는 건 뭐냐면, 자, 중간에 뚝 부러지는 말이지. 신지 못하니까 하나는 밭에 가장자리에 버렸을 거야. 이런 추측이란 말이야. 자, 3번 이거 나가 집에 혼자 돌아온 이유를 추론할 단서가 된다. 혼자 돌아온 이유 도저히 알 수 없다 그랬지? 돌아온 건 맞아. 기억이니까. 돌아온 기억이 나는데 돌아온 이유는 도대체 떠오르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추론할 단서는 없지요. 아니 본인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본인이 모른다고 했어 내가. 3번 틀렸다. 4번 집에 하얀 고무신짝이 들어오게 된 일을 뜻한다. 열흘 전. 맞다. 고무신짝이다. 열흘 전에 내가 버렸는데 저게 왜 돌아다니지? 아내가 다른 집에 버렸으니까. 다른 집은 또 다른 집에 버려서 결국 열흘 만에 우리 집에 돌아왔다는 얘기야. 맞았고요. 그다음 미음 행동묘사. 아내가 흥분한 상태. 아까 자기가 했던 행동 있잖아. 행동에 대해서 남편이 알아차려버렸단 말이야. 헐떡거리듯 우락부락 뭐 이런 것들이 아내가 흥분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다. 정답은 3번이 틀렸죠. 나도 모르는데 무슨 추론할 수 있어. 4번 보게 바탕으로 이걸 이해한 내용이다. 합리성은 현대를 이전 시대와 구별해주는 중요한 요소. 봉건이냐 근대냐 이런 구분해주는 게 합리성이야. 있느냐 없느냐. 현대인이 된다는 것은 미축 쳐볼래? 현대인 합리성 추구. 이건 절대로 아니고 70년대 미축 치고 표면적 개인의 합리성 추구. 그러면 결국 속으로는 비합리적 태도 개인의 이익 추구. 바로 그러니까 이율 배반. 이율 배반이 뭐야? 이율 배반. 그러니까 두 가지 규칙. 그러니까 이율이라는 게 서로 다르단 말이야. 예를 들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데 동일한 기준이 아니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걸 이율이란 말이야. 합리성 추구하면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근데 왜 비합리적 태도를 취하고 있냐고. 겉과 속이 다른 거지. 표리부동. 이와 같은 현대인들의 이적 세태의 원인은 공동체를 아우르는 근원적 가치의 부재. 그러면 공동체를 아우르는 근원적 가치가 뭔데? 큰 산 같은 듬직한 존재. 그러니까 산이라고 했지만 힘이라고 해도 돼. 영향력이란 말이야. 그게 없어서 그런 거래. 이 작품은 큰 산은 이와 같이 공동체를 아우르는 근원적 가치를 상징하는 게 큰 산이고 현대인은 그걸 잃어버렸으니까 공동체의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지. 그치? 이기심이 만연한 거지. 그치? 현대인이 지닌 가치의 부재, 현실의 비판적으로 하는. 그래서 비판적 풍자적이라고 얘기한 것이다. 자, 4번 문제 틀린 거. 1번 나와 아내가 겪은 일을 비춰보면 이 사람도 현대인이잖아. 구름에 가득 가려진 큰 산은 공동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부재한 현실. 그치? 구름에 가려서 안 보인단 말이야. 보고 믿어야 되는데 보면서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없어져 버린 거지. 맞았고. 2번 금방 신내린 무당 비함적인 태도로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아내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 있군. 자, 아내의 모습이 금방 신내린 무당이라는데 여기서 신내린 무당은 공포에 질려 있고 흥분한 상태의 아내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고 개인이 있잖아. 비합리적인 태도를 취하는 현대인의 모습의 전형성이란 말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2번은 틀려서 그렇지. 흥분한 아내의 모습. 그게 현대인의 모습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 지금 2번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아내의 모습 이게 아니야.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고. 알았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현대인은 맞는데 여기서 흥분한 모습, 공포심에 젖어 있는 것, 큰 산이라는 존재가 없어서 생기는 공포심, 두려움, 그게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무슨 비합리적인 태도로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이 아니란 말이야. 이거 틀렸어. 그러니까 잘못된 거야. 이걸 금방 신내린 무당을 비합리로 하면 안 돼. 이익을 추구하는 아내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공포심을 가지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존재 뭐 이런 걸 얘기해야지. 3번 자신은 끔찍하다고 느끼면서 다른 집에다가 고무신을 던져버렸어. 이게 이기적이지. 내 제약, 나의 액을 떠넘긴 거잖아. 이기심. 4번 이웃들이 현대적인 교육을 받았어. 그럼 자존심이 강할 거고 무속 샤머니즘 믿지 않아야 당연한 건데 믿고 있잖아. 그러면 겉으로는 합리성을 추구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면에는 비합리적이고 반이성적이고 봉건적인 것에 아직 그런 잔재가 남아있다 그런 뜻이야. 이중성, 이율배반. 5번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서 합리적으로 웃음도 나왔지만 본 사람들이 이율배반 속성이지 합리적으로 생각했다. 이거는 위에서 말한 대로 현대 교육을 받은 자존심의 모습이고 합리적으로 웃음도 나왔지만 이 웃음은 뭘까? 야 그럼 미신을 왜 믿어? 이상한 거 그냥 비웃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속으로 또 믿어요. 그러니까 이율배반인지 맞았지. 정답은 2번이 틀린 거야. 해석을 잘못했어. 여기까지가 큰 산인데